안녕하십니까. 제로베이스 통합사의 첫 단원 통합적 관점입니다. 자, 통합적 관점이라는 게 뭘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간, 공간, 사회, 윤리의 네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자. 그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의 관점들을 알아보고 왜 이 네 가지 관점들을 통합해야 되는가, 통합해서 바라봐야 되는가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저도 통합사의 과목을 공부할 때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하필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인가? 예를 들어서 수학적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술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과학적 관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시간, 공간, 사회, 윤리로 네 가지 관점을 나눠놨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해서 보자고 하는 걸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과목 이름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인데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는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2018년 이전에는 너네 선배들은 뭘 배웠느냐? 2017년까지 고1들은 그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사회는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 자율적으로. 그러면 근데 수능 보는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작년까지 수능 보던 윤리, 지리, 정치, 경제 그런 거 수능 때 나올 과목들을 고1 때부터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공통사회는 안 가르치는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까지 고1들이 딱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얘네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윤리 공부만 해가지고 공자맹과 소크라테스는 막 줄줄 읊어. 근데 GDP가 뭔지, 기회비용이 뭔지, 합리적 선택이 뭔지, 주식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럼 경제적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를 선택해서 수능까지 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은 전부 줄줄 읊을 정도가 되는데 동아시아에는 무슨 나라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열대기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리적 상식이 전혀 없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수능 9개 과목들 중에서 조금씩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뽑아가지고 약간 그 끔찍한 본종을 만든 거죠. 통합사회라는. 그래서 약간 이 내용들 중에 쉬운 개념들을 뽑아서 기초 과목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과목이 통합사회인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통합사회에는 어떤 교과군이 속하냐면 사회 교과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역사 교육과를 나왔고요. 사회 교과군에서. 그다음에 지리 선생님들은 보통 지리 교육과를 나왔어요. 여기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여기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도도 교과군이라고 하는데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 윤리 같은 과목들을 가리키는 걸 윤리교육과라고 해요. 윤리교육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법, 경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일반사회 교과라고 합니다. 일반사회 교과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간, 공간, 사회, 윤리의 내용은 요 네 개의 관점을 하나씩 반영한 걸 말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역사는 시간적 관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리 같은 게 공간적 관점일 거고 윤리 같은 게 윤리적 관점, 일반 사회 교과가 사회적 관점을 뜻하겠지. 그래서 지금 그 1단원이니까 나는 통합사회 교과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친하게 지내자, 이런 내용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친하게 지낼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하게 지내봅시다, 앞으로. 자, 그래서 1, 2, 3, 4번에 네 가지 관점을 외워야 돼가지고 시간, 공간, 사회, 윤리라고 쓰고 시작합시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이고 요 네 가지 관점을 일단 알아야 다양한 관점에는 개별적 관점에는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에 쭉 무슨 관점을 설명하는지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조금 이따 기후변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하는데 기후변화를 딱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부터 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슷하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쭉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개발도상국들이 독립하고 발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껑충 뛰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전에는 어땠고 오늘날은 어때 시대적 변화 추세 이런 걸 설명하는 관점이 시간적 관점이겠죠. 이거는 제시문 보고 일반적으로 읽어볼 수 있으면 알아. 그 다음에 제시문 해석하고 이 네 가지 관점이 뭔지를 안 다음에 1에서 5번까지 선지가 이 관점들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변화 추세라든가 시대적 배경 맥락이나 사회구도, 사회 구조나 이런 걸 1, 2, 3, 4, 5번에서 고른 다음에 해당 관점의 특징을 여기서 찍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네 가지 관점들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게 무슨 관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받으면은 시공사윤을 적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이거 먼저 외우고 갑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일반적으로 애들이 시간 공간은 별로 안 헷갈려. 시간 공간은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시간 공간 말하면서 많이 읽으니까. 근데 사회 윤리를 애들이 좀 못 외워하고 좀 헷갈려 해가지고 요 네 개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시간, 사회, 공간, 사회, 윤리인데 시간이랑 사회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시사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윤은 공하고 별로 안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윤을 이렇게 뒤집으면 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시공사경 이렇게 외웁니다. 시공사경으로. 그래서 이 뭐 개별적 관점으로 보다가 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니 어때 기분이? 기분이 비몽사몽해 이런 느낌으로 기분이 시공사경 이렇게 외웁니다. 시공사경. 아니면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저기 다른 강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건물 만든 시공사가 어디예요? 이거 학원 세운 시공사가 어디야? 그러니까 시공사 윤시내에서 세웠대. 시공사 윤시야. 이렇게 윤시내 시공사에서 만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암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윤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외우시고 시공사윤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또 변화나 추세나 시대적 배경 맥락 이런 건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자 사회 현상을 변화나 추세 혹은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관점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되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뭐 사례도 아까 얘기했죠. 뭐 시대별로 이제는 이랬고 오늘날은 이렇다. 혹은 뭐 이 산업혁명 당시에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이때 당시 산업혁명하면서 석탄 막 이런 걸로 증기기관 이런 거 하면서 발전을 많이 해서 그렇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뻥 뛰었던 거는 이 시대적 배경이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배경이 나오면 그런 거 전부 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풀면 약간 헷갈리는 단어, 어차피 여기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 선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단어, 키워드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몇 가지만 봅시다. 몇 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환경이란 단어가 나왔다.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1번 공간적 관점으로 푼다. 2번 사회적 관점으로 푼다. 자, 이 환경을 우리가 보통은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사회 환경이라든가 뭐 공간적 환경이라든가 다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단은 통합사회 통합적 관점의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무조건 공간적 관점으로만 풉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의미로만 쓰이냐? 자, 인문 환경이나 자연 환경의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으로 풀어요. 뭐 만약에 사회적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하면은 사회 환경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없이 그냥 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다 요거 혹은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은 뭐 기형이나 지형이나 기후나 뭐 기온, 강수량 이런 거 자연적인 걸 뜻하는 거고 인문적인 건 사람이 들어간 걸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거,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거, 산업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리고 이런 인문 환경이나 자연 환경은 어느 단어, 어느 교과에서 보는 거냐면 고2, 3의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내용에서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문환경, 자연환경으로 풀 때는 지리교과군의 공간적 관점이구나. 이런 맥락으로 풀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를 풀다가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와.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관점으로 푼다? 1번 사회적 관점, 2번 공간적 관점. 자, 네트워크라는 단어도 뭐 사회 네트워크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공간적 관점으로만 풉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기서 상호 연결되어가지고 요런 공간적 상호작용을 하고 라는 단어로 의미로만 쓰여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2번 공간적 관점을 풀고요. 마지막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와.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1번 사회적 관점으로 푼다. 2번 윤리적 관점으로 푼다. 자, 일상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규범 의미로 많이 쓰지. 규범이라는 단어를. 근데 일단은 내에서는 전부 다
윤리 규범이나 도덕 규범의 관점으로만 쓰여요. 윤리적 관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규범, 사회 규범이면 사회 규범이라는 용어가 앞에 나와서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 해석해서 그런 걸 좀 풀어야 되고, 그냥 규범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의 윤리가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 자, 아까 했던 내용인데 공간적 관점에서는 사회에서는 뭐의 관점에서? 자, 자연 환경 혹은 인문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리고 공간적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할 때는 공간적 관점이죠. 여기서 선진국들이 엄청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개발국들은 아예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은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고, 그리고 중간쯤 해가지고 이제 한창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많이 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나오는 경우에는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사회관계가 된다 그래요. 영상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저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업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쭉 지속이 되면 나는 강사고 여러분 학생이 되는 거죠. 사회관계. 그리고 이 사회관계가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회제도 혹은 사회구조라고 합니다. 둘이를 뭐 좀 내신 공부를 빡세게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둘의 용어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용어 정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절차, 규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 좀 설명이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절차, 규칙, 약속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회관계가 어떤 식으로 수행되기를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약속이 이행되는 모습, 드러나는 양상 같은 거를 사회구조라고 합니다. 사회적 뭐 절차, 규칙 이런 거. 가족 제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1처제가 그 기본이에요. 일부 1처제. 다른 거 뭐 일부 다처나 뭐 다부 1처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일부 1처제가 실제로 가족 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 모습인가는 대가족인 경우랑 가족 딩크족인 경우랑 1인 가구인 경우가 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제도나 구조 같은 거에 영향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를 보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법, 정책 같은 거, 뭐 정치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고 나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제인데, 그게 드러나는 정치 구조는 양당제 혹은 다당제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약속, 구조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진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 O일까 X일까?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 OX X입니다. X. 왜 X냐면 뭐 사회적 관점 하니까 뭐 자율적 존재 이런 거 좀 좋아 보이잖아. 근데 뭐 사회적 관점이 딱히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타율적 관점, 피동적 관점, 수동적 관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멘트인 것 같아서 사회적 관점은 자율적 존재, 인간 맞겠지라고 O를 골라서 틀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런 구조나 사회 제도에 인간을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보냐면 건축 용어에서 쓰이는 거예요. 건축 용어. 그래서 뭐 기둥이 여기는 뭐 어떻게 세우고 바닥은 이렇게 깔고 천장은 이렇게 깔고 이런 거를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조, 뭐 다른 말로는 틀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딱 하죠. 틀딱 할 때 그 틀이 딱딱을 줄인 말인데, 그 틀리가 이빨의 틀을 구조를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틀리 거기 나오는 그 구조나 틀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원에 온다. 학원에 올 때 저기 집이랑 여기 학원 정문이 이쪽으로 오면 옆으로 오면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정문으로 학원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학원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죠?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굳이 멀리 삥 돌아서 오는 이유는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 구조가 여러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을 강제당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구조의 바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피동적 존재, 수동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작년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사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이 다 구분되어 있죠. 집들이.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게르라고 천막집을 짓고 가족들이 그 안에 다 같이 공동생활한단 말이에요.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부족 중심적, 가족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 들어오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별적인 방식의 생활 모습이 나타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가족인 경우랑 핑크족인 경우나 1인 가족인 경우가 다 삶의 방식이 다르겠죠. 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방도 치고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대가족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밥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법, 정책 마찬가지.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사회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후협약 같은 경우 각종 기후협약들이 있는데 1단원에서 만약에 기후 얘기로 사례가 나올 때는 그 조약들 이름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3단원에서 우리가 보긴 할 건데 미리 한 번만 합시다. 기후변화협약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협약들이요. 기후변화협약,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요 3가지 기후협약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사회적 관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 때문에 기교파인데 기교파는 좀 많이 안 돼가지고 뒷글자는 땁니다. 후토리라고 하고 후토리 지구가 더워지는 거잖아요. 지구온난화. 날이 더워지면 어떻게 한다? 후토리를 벗는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회적 관점을 보면 됩니다. 자, 윤리적 관점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규범이라는 단어가. 뭐랑 헷갈리겠니? 사회적 관점이랑 윤리적 관점 중에서 헷갈릴 텐데, 그래서 1단원 내의 규범이라는 단어는 거의 윤리적 관점, 그러니까 도덕 규범의 의미로만 쓰여요. 이런 단어들만 구별한다. 환경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규범이라든가의 단어만 구분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윤리적 관점이에요. 자, 가치 판단은 무슨 말의 반대냐면 사실 판단의 반대가 아니야. 사실 판단은 OX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다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사실 판단이라고 해요. 근데 가치 판단은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걸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으로 통합사회 수업을 나한테 듣고 있다는 거는 사실 판단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시간에 다 따로 내가지고 영상이나 보고 있어야 되더니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치 판단이고, 이 제쌤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돈 안 내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니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것도 가치 판단이겠죠. 주관이나 평가가 들어가면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의 사례인데, 미래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윤리적 관점의 사례로 나왔었어요. 자, 이것도 용어를 처음 들어보니까 아래쪽에 기후정의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에어컨 트는 사람이랑 선풍기 트는 사람이랑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세가 없거나 에어컨을 못 사서 에어컨 못 틀고 선풍기 트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지구온난화에 더 많이 기여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에어컨 트는 사람이 지구온난화에 더 많이 기여를 하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지구를 더 덥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봅니까? 에어컨을 트는 사람들은 온도가 너무 날씨가 더워져. 그러면 에어컨을 더 세게 틀면 돼요. 근데 선풍기로는 아무리 세게 틀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날이 더워지면. 그래서 지금 죄는 누가 짓고 에어컨이 짓고 피해는 누가 받고 벌은 선풍기가 받고 있는 거지. 그러는 게 조금 정의롭지 않다고 같이 판단을 하는 관점이야. 기후정의. 그래서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사회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가장 크게 겪기 때문에 선진국 주류사회, 얘네가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보다, 얘네가 선풍기들보다 기후평등 완화를 위한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후토리 중에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의무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후진국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무까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기후 정의적 관점이 들어간 내용들이겠죠. 이런 게. 여기까지가 4개가 답니다. 시, 공, 사, 윤 4가지 관점을 본다는 거고, 그리고 단원명인데 요 4가지 관점들을 다 같이 합친 통합적 관점입니다. 국맹무상이라는 고사가 나오는데 요 고사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요 사례만 나오고 단어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 군, 맹 뜻만 알면 좋은데 군은 무리 문자를 쓰고 맹은 눈멀 맹자예요. 그래서 맹인할 때 맹자고 맹인 무리들이 무는 만질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마하다 할 때 그 무자예요. 상은 코끼리상 그래서 맹인 무리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이야. 자 열방경이라는 고사에 나온답니다. 근데 그 고사에서 어느 날 왕이 그 열방경은 불교 경전이고 인도왕인데 인도왕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진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고사에 따르면 왕이 어느 날 맹인 무리들을 불러다가 코끼리라는 거를 앞에 놔주고 한번 서로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가 뭔지를 말해보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그 장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무처럼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먹는 무. 그리고 귀를 만진 사람은 요새는 잘 안 쓰긴 한데 그 키라고 벼 나다를 골라내는 기구가 있어. 그래서 나다리 튼실한 건 무거우니까 좀 아래쪽에 보이고 조금 축정이 같은 거 나다리 잘 안 들어가 있는 거 그 껍질만 있는 건 위쪽으로 갈라지고 그렇게 키질을 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귀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넓고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키와 같이 생겼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얇고 길게 생겼으니까 밧줄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맹인들은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죠? 이 맹인들은 개별적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뭘 해야 된다? 시, 공, 사, 윤 네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필요성은 요겁니다. 네, 다음과 같은 거. 복잡한 현대인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한다. 근데 오늘날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다른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근데 사건은 계속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고2 생륜 과정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2 과정에 뇌사 문제가 나와요. 뇌사는 뇌가 죽었다는 얘기고 뇌가 죽었다. 뇌사.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기증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장기도 같이 멈추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뇌는 죽었는데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 의식은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 인간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어났는데 이거를 장기 기증하면은 산채로 죽어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장기 기증을 훨씬 더 많이 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대요. 엄청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하고 연관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장기 기증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냐 안 사망한 사람이냐? 장기 기증을 시키면은 살인이냐 아니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법의학자들이 와야 될 거고 법학자 판사님 오셔가지고 법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건 요런 겁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할 거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뭐가 멈췄을 때 생체 기능이 정지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쭉 서로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복잡화,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자, 토마토 과정 주요 기출 선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까 언급했던 선지죠. 사회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 X. 타율적 존재, 수동적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제도의 속박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였죠. 사회적 관점은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환경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간적 관점이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회적 관점이 도움을 줄 겁니다. X.
자, 윤리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뭘까요? X라고 찍은 사람들은 이제 낚인 거죠. 어디에? 사회 구조나 제도라는 단어가 나오네. 사회적 관점이네. 라고 해서 윤리적 관점 아니구나 라고 해서 X를 찍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오답을 몇 명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뭐냐면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아니라 여기는 O입니다. 자, 4번 모든 학교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한다. 자, 사회, 공간, 윤리, 통합적 관점 뭡니까? 여기랑 내용이 똑같죠. 사회, 윤리나 사회 구조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육 환경 자체는 사회적 관점인데 그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한다니까 윤리적 관점에 해당되겠죠.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막 고민하지 말고, 이거 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간적 관점일 텐데, 인문 환경, 자연 환경 그거 얘기. 근데 여기서는 교육 환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회적 관점이 맞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개선한다니까 윤리적 관점이겠죠. 5번. 자, 커피를 마실 때 되게 길게 나왔는데,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있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에 사로잡힌다. 커피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이어주는 상품이고요. 커피는 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대량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경작지는 주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부유한 나라가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커피는 국제교육에서 서구 다음으로 가치 있는 상품이고, 많은 나라에서 커피는 외환을 벌어들이는 가장 큰 원천이다. 자, 커피를 생산하고 구성하고 배분하기 위해서는 커피 소비자들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어떤 관점일까? 애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뭐 전 세계로 뻗어있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 이런 단어를 보고 사회적 관점인가? 해가지고 사회적 관점을 골라서 틀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의 관계망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간적 네트워크를 뜻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또 밑에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커피가 가치 있는 상품이고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윤리적 관점으로 착각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합쳐가지고 얘랑 모르겠다? 통합적 관점으로 찍어서 틀린 애들이 제일 많았고, 근데 여기는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는 그냥 이 선진국, 후진국 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얘네 둘이 이어져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자, 가난한 나라에서만 생산하고 부유한 나라가 주로 소비하니까 이거는 조금 불공정해, 부정의해 라고 내 주관이 들어가 있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죠. 가난한 나라가 생산하고 부유한 나라가 소비한다. 가치 판단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가치라는 단어도 서구 다음으로 가치 있는 상품은 그냥 서구 다음으로 가격이 많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구 다음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의 의미라면. 근데 이런 거에 낚시, 관계,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건 낚시 단어로 나온 거고, 나와 있는 건 전부 뭐만 나와 있는 거야? 전부 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거래, 그래서 뭐 선진국과 부유한 나라들 사이에 공간적 상호 관계 이런 게 나타나 있으니까 전부 다 공간적 관점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 통합적 관점인데, 자, 통합적 관점을 위해서는 일부의 사실을 보편적 지식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점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시, 공, 사, 윤 네 가지 개별적 일부 사실들을 다 뭘로 본다?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사실이 아니라 일부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본다. 하나의 사실을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귀만 만지고 키와 같이 생겼어요, 꼬리만 만지고 밧줄과 같이 생겼어요 라고 일반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자,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 혹은 통합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통합사회는 역사보다는 좀 한국사보다는 암기 분량이 적은 편이라 가지고 내용과 좀 변별력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뭘로 변별력을 가리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꼬아서 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절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맞추고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거. 근데 여기는 개념을 알더라도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보면은, 처음 문제 이런 거를 겪어보면은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정육면체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중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자, 정육면체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적어놓았다 칩시다. 7, 8.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정육면체에서 출발점이 어딘지를 보는 거야. 여기 x, y, z가 출발하는 점이 여기죠. 7번 점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x, y, z가 만약에 내가 그래프 해석을 해보니까 다 x, y, z가 낮은 게 나왔어. 몇 번이겠습니까 그럼? 아무 쪽으로도 안 움직였으니까 그냥 다 낮아서 아무 쪽으로도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대로 7번. 만약에 x가 그래프를 해석을 하니까 높은 걸로 나왔어. 그러면 x쪽으로 한 칸 가니까 8번이 나오겠죠. 그러면 xz가 만약에 높은 곳으로 나왔다? 그러면 x쪽으로 한 칸 가고 z쪽으로 한 칸 가니까 4번 점으로 이동하겠지. 마지막으로 x, y, z가 다 높다면 8번 쪽으로 한 칸, x쪽으로 한 칸 가고 z쪽으로 한 칸 가고 y쪽으로 한 칸 가가지고 이렇게 2번 점으로 가겠죠. 딴 거 예를 아무나 하나 들어가지고 자, z가 낮은 거고 x가 높은 거고 y가 높은 거다. 몇 번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x축으로 한 칸 가고 8번에서 y축으로 한 칸 가고 6번에서 그래서 6번이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문제 풀 때는 항상 갑을 입장에 있을 때 둘 중 하나 입장을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문제를 보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점이고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네요. 그러면 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뭘 고르는 거라고? 을의 관점을 고르는 거야. 자, 갑을 보고 을은 먼저 어떤 관점인지를 봅시다. 지구온난화 문제 기저에는 근대서양 철학의 자연관이 있다. 데카르트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만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가치 평가가 나와있죠. 가치 판단 문제잖아요.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자연은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연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윤리적 관점이겠죠. 윤리적 관점. 자, 을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전지구적 환경 변화,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교토의정서라든가 파리협정, 후토리 나오는 거 그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 관점이겠죠. 내용이 엄청 쭉 길게 나오는데 결론은 뭘 묻는 겁니까? 사회적 관점이 갖는 특징을 고르시오 라고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야. 필요 없고 사회적 관점의 특징을 OXO 이렇게 골라가지고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쪽부터 한번 봅시다. X, Y, Z 세 가지 관점이 나오겠지. 자, 답은 아까 윤리적 관점이었고 을이 사회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보편적 가치에 의거해 평가한다. 사회 문제를 보편적 가치니까 가치 나와서 이거는 윤리적 관점이겠지. 근데 을의 입장을 고르는 거고 을은 사회적 관점이니까요. 여기는 윤리적 관점에 대한 거라서 사회적 관점은 낮다. 그래서 X는 낮음이 나와야 돼. 이거는 OX 할 때 그거 X입니다. X 아니라고 그러는. 사회 문제를 사회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정도 사회적 관점 맞죠.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정도는 높을 겁니다. Y가 높음. 마지막 사회 문제를 규범적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정도. 규범적 가치 기준이니까 규범 아까 말한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은 나에서는 도덕규범이랬죠. 윤리규범, 도덕규범이고 가치라는 단어는 당연히 윤리적 관점.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관점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Z는 사회적 관점은 맞다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낮으면 출발해서 X쪽으로도 안 가고 Z쪽으로도 안 가고 Y쪽으로만 한 칸 가면 되니까 답이 미을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밑줄친 기업 시간적 관점이에요. 따라 분석하는 형태가 중요하죠. 스페인 북부 나바라 주에서 한 대리민 축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간적 관점에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시간적 관점이 나올 거고 선제수 시간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 되겠죠. 자, 산페르민 축제는 수호 성인이자 3세기 말 주기였던 산페르민을 기리기 위해 내년 7월 6일에 나바라주의 수도인 팜플로나에서 종교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이랬고 오늘날은 이랬고 그래서 시간적 관점 주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축제를 넘어서서 절이나 여가 활동을 해서 의미가 커졌다. 예전에는 산페르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놀이 기쁜 여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1번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의미는 뭐 놀이나 여가로서의 의미가 만들어졌죠. 만약에 고르라면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가 다른 공간으로부터 특색 있는 이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공간적 관점이겠죠. 근데 시간적 관점을 고르는 거니까 X. 자,
자,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나와 있지는 않고 제시문상에서 그리고 놀이나 여가 활동으로서 의미가 커졌다 그러면 아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점으로 고르라고 해도 축제 때문에 뭐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외된다. 만약에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애초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면 소외될 일도 없겠죠. 근데 축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역 축제라는 이 사회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소외된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이겠죠. 시간적 관점 고르니까 여기도 X. 자, 지역 축제가 실패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지역 축제라는 사회 제도에 정부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모두 재정 악화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회적 관점일 거고 X. 자, 축제의 전통적 가치를 잃고 상업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면 제시문 없이 이것만 딱 나오면은 뭐에 가깝습니까? 전통적 가치를 잊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윤리적 관점이라고 찍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제시문을 보면 옛날에는 어떤 의미가 전통적 가치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대리면을 기념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다? 놀이나 여가 의미, 상업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지가 가치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제시문이 가치 판단을 내린 거고 그 제시문이 가치 판단 내린 거를 전후로 비교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시간적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 제시문 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윤리적 관점이 돼야겠지. 그래서 시간적 관점, 전후를 비교하는 거라서 시간적 관점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애들이 4번 안 찍은 경우에는 1, 2, 3번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5번 많이 찍어왔더라고요. 자, 축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각종 소음과 쓰레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축제라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일단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과관계로 이식해가지고 축제가 열리고 나서 소음과 공해, 쓰레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식한 애들이 시간적 관점에서 5번 좀 찍어왔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축제 전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소음 정도가 어땠고 공해 때문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 내용은 따로 나와 있진 않은 거지. 그리고 만약에 공간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게 축제랑 뭐 지역 주민들이 사는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가지고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공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관점도 아니고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뭐 우리는 시간적 관점을 묻는 거니까 X겠죠. 이 정도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난이도게 나온 편이 안 정도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쉬워요 문제가. 자, 그리고 공무원 값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그린 것이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고른 것. 자, 공무원 값이 A, B, C, D 관점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 A 관점, 시대별 이주민 변동 및 배경. 시대별이고 배경이니까 우리 시간적 관점이겠죠. A는 시간적 관점. B는 이주민 관련 정책, 법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관점. C는 지역별 다문화 가구의 목표, 지역별 특징, 지역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간적 관점. 공간. D. 이주민이나 2세를 대하는 것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치 판단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윤리적 관점이겠지. 자, 답은 윤리적 측면을 간과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답은 A, B, C, D를 다 고려하고 있는데 D가 윤리적 태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간과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을 거예요. 간과하다는 빠뜨린다, 뭐 빼먹는다 이런 걸 간과한다고 그러죠.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X. 자, 답은 통합적 관점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네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하고 있네요. 통합적 관점 맞고요. 자, B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B는 사회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조, 제도 지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D는 맞고. B를 A는 사회적 관점, C는 공간적 관점에 해당되는데 C는 공간적 관점이 맞고 A는 시간적 관점이니까 아니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답이 3번이겠죠.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온 편이고 1번, 8번, 9번 같은 경우. 자, 11번. 사회현상의 이해와 관련해 다인들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무서운 거. 제임스 버크는 그에 져서 핀볼 효과에서 핀볼 효과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사소한 사건이나 물건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증폭되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뜻한다. 애들이 이거 무슨 관점으로 생각하냐면 핀볼 효과니까 뭐 여러 개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증폭된다. 그래서 뭐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래서 일단 사회적 관점으로 좀 꼽아온 애들이 좀 있었고 첫 번째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인과관계도 의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시간적 관점으로 꼽아오는 애들이 좀 있었어.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좀 사회가
사회는 좀 국어 문제를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제시문 해석 문제가. 요거는 제시문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제시문 종합적으로는 자, 얼핏 생각하면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동이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시, 공, 사, 윤 각각의 관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시간적 관점이 일어나면 공간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적 관점이 변화하면 윤리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다 같이 연관돼 있다는 얘기죠. 사회현상. 오늘날의 사회현상이 복잡해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호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 사회현상은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맞죠? 1번. 통합적 관점을 고르는 사람. 답이 1번이다. 사회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가 없죠. 윤리적 관점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 통합적 관점이면.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통합해서 고려를 해야겠지. 윤리적 관점이라고 해도 틀린 문제고요. 윤리적 방향성이나 도덕가치와 무관한 사회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맞는데 여기서 윤리적 관점이를 묻고 있는 거니까 윤리적 관점은 아니겠죠. 자, 사회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시간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거는 시간적 배경, 맥락, 시간적 관점 맞는데 여기서 통합적 관점을 묻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 지역과 상하 연관을 맺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현상을 얘기하는 핵심이다. 공간적 관점 얘기하는 거잖아. 통합적 관점 아니죠. 그 답이 1번입니다. 1번.